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말과 등자. 첫 번째, 인류와 말의 만남.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가축 중에서는 가장 빠르면서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잘 달리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 수단으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말은 골격 자체가 소에 비해서 약하고 소보다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처럼 매일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하는 것에는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말은 기원전 5000년 전후에 카자흐스탄 북부의 보타이 지역에서 가축화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용으로 사육되었으나 그 후 밭갈이에 이용되었는데 인간이 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증기기관에 의한 기차와 자동차가 등장한 19세기 산업혁명 때까지 무려 5000년 가까이 사람의 수송과 전쟁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육상 교통수단으로 말보다 빠른 운송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1705년 토마스 뉴커먼이 대기압식 증기기관을 발명했으며 그로부터 60년 후 1765년 제임스 와트가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개량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10년 후인 1776년 첫 상업용 증기기관의 탄생으로 철도와 기차가 개발된 후에야 말보다 빠르며 오래 달리고 많은 양의 물자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육상교통이 발전되면서 말의 효용가치가 많이 감소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말을 레저와 스포츠의 주력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지능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동물로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방법도 배워 실전에 적용하며 기수의 신호에 맞춰 동작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과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기마병들과 몽골 말들은 신호 하나에 수천 마리의 말과 기마병들이 자세를 낮추고 침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초식동물이라 대개 겁이 많지만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기억하며 감정 또한 풍부하여 애교를 피우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거나 슬퍼하기도 하며 화를 낼 줄도 알고 충성심도 아주 뛰어나 인간과의 교감에서는 개와 비슷한 수준인데 실제로 말은 주인의 뜻을 초감각적으로 감지하여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다리나 상체를 조금만 움직여도 그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코사크 기병대가 호랑이 사냥을 하던 중 호랑이와 맞닥뜨린 말이 거침없이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말은 자신의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서 그 기술을 믿고 달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말은 인류의 전쟁사와 발전을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동물로 초기에는 중무장한 병사를 등에 태울 만큼의 힘이 없어서 2에서 4마리의 말로 전차를 끌도록 했는데 품종 개량을 거듭하면서 중무장한 병사를 태우고 말 자체도 중무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적인 조건이 발달하면서 기마병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산업혁명에 의해 증기로 움직이는 기차나 자동차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의 존재는 현대의 탱크와 트럭을 합친 정도 값어치의 전략 물자로 우수한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은 전쟁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용도는 전투용 군마로 과거 몽골 기마병들 전투력이 최강으로 평가받았던 건 다른 민족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술이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등에 올라탄 기마병은 말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양 허벅지를 힘껏 조여서 말 등에 밀착한 다음 한 손으로 말 곱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칼이나 창을 들고 나면 몸 동작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마술이 뛰어난 쪽이 이기는 건 당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마술을 보완하려고 등장한 것이 마체에다 말을 여러 필 묶어 달리는 전차로 전차에 탑승해서 긴 창을 휘두르거나 활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범로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대규모 전쟁을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마술이 뛰어난 몽골 기마병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와 여자를 납치하고 불을 지르고 가축과 곡식을 약탈하는 걸
방비하기 위한 목적도 컸는데, 물론 중국에도 기마병이 있었지만 몽골 기마병과의 기마술이 격차가 너무 커서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명된 이후 여러 나라의 기마병들의 전투력이 평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둥자의 탄생.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 칼이나 창을 휘둘러 상대방을 죽이려면 우선 말등 위에서 양손과 몸 동작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말을 타고 내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달릴 때 양발을 띄워 말등에서 균형을 잡아 안정을 유지하는데 아주 훌륭한 마부인 둥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둥자가 발명되면서 전차는 전쟁의 주역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시작했고, 기마병이 전투의 판을 결정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둥자는 인간이 말을 이용한 지 4000년이 지나서야 발명됐는데, 단순한 형태이지만 인류 역사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둥자의 발명은 유목민보다는 기마술에 서툴렀던 한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등자는 말등에 얹은 안장에 연결돼 좌우 양쪽으로 늘어뜨린 줄에 묶은 발걸이인데, 등자의 기능과 역할을 보아 안장이 먼저 발명된 후 등자가 발명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장은 기원전 800년쯤 등장했고, 등자는 중국의 삼국시대 이후 서진시대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곳에서 등자의 좌측편만 묘사한 벽돌이 출토되었습니다. 출토된 벽돌에는 등자가 한쪽에만 있다는 점과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등자에 발을 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말을 달릴 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르내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쪽이 다 있는 등자가 나타난 건 동진시대에 사망한 왕리의 묘로 추정되는 묘에서 출토된 도마용 애소였고, 실물 등자로는 4세기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것인데, 5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마 민족이었던 고구려의 영향으로 신라, 가야 전역으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등자로 인해 전투할 때 기마병은 자신이 말등에서 떨어지는 낭패를 당할 염려가 사라지자 양손으로 창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달리는 말 위에 앉아 몸을 뒤로 돌려서 활까지 자유롭게 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모든 동작들이 등자가 없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유럽에는 8세기에 들어서야 등자가 전해졌는데, 중세 유럽에서 말을 탄 기사들의 위상이 등자 덕분에 갑자기 높아지면서 봉건 제도가 형성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형태의 마구 하나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들 세상을 밝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